콘텐츠 기업이 돈맥 경화를 뚫는 법, 콘텐츠 가치 평가와 문화 전문회사 등록 등 행정적 전략. 안녕하세요. 문화 콘텐츠 인허가 전문 행정사입니다. 오늘날 K 콘텐츠는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영화, 게임, 웹툰, 드라마 등 대한민국의 콘텐츠는 이제 하나의 장르를 넘어 글로벌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편에는 창작의 고통만큼이나 무거운 자금 조달이라는 현실적인 벽이 존재합니다. 아이디어는 훌륭하고 시나리오도 완벽하며 캐릭터 디자인까지 마쳤는데 정작 제작비가 부족해 프로젝트가 엎어지는 경우를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목격합니다. 은행 문을 두드리면 담보가 있느냐? 매출 실적을 가져와라 라는 차가운 답변만 돌아오기 일쑤입니다. 무형의 자산이 핵심인 콘텐츠 기업에게 공장 부지나 기계 설비 같은 담보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이러한 콘텐츠 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탄생한 제도가 바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가치평가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해서 장밋빛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인허가 행정 전문가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콘텐츠 가치 평가를 제대로 받아 실제 투용자 신용보증기금, 벤처 캐피탈 등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그 치밀한 서류 준비와 법적 행정적 전략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콘텐츠 가치 평가. 왜 전략이 필요한가? 많은 대표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콘텐츠는 정말 재미있으니까 평가위원들도 알아주겠지? 죄송하지만 재미는 주관적이고 돈은 객관적입니다. 콘텐츠 가치 평가는 여러분의 예술성을 칭찬하기 위한 대회가 아닙니다.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은행, 투자사이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했을 때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는가? 혹은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는가? 를 숫자로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이 흘러갑니다. 제작기업 자료 제출, 사업계획서, 마케팅계획, 예산서 등 한국콘텐츠진흥원 가치평가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콘텐츠 가치평가보고서 작성, 금융투자기관 이 보고서를 근거로 대출투자 심사 및 결정. 여기서 핵심은 2번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평가위원들이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분석해서 추천서 격인 보고서를 잘 써줘야만 보수적인 금융기관들이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평가위원들은 무엇을 보고 보고서를 쓸까요? 바로 여러분이 제출한 서류입니다. 서류가 부실하면 아무리 명작이 될 콘텐츠라도 평가보고서에는 사업성, 불투명, 리스크 높음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여러분의 서류가 곧 여러분의 얼굴이자 신용입니다. 2. 평가를 좌우하는 핵심 서류. 행정사의 시선으로 본 작성 포인트. 콘텐츠 가치평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각 서류는 평가의 특정 항목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인허가 서류를 검토하듯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포인트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사업계획서. 꿈이 아닌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라.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많이 실패하는 서류입니다. 많은 창작자분들이 사업계획서에 시나리오 줄거리를 잔뜩 적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보고 싶은 것은 줄거리가 아니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PM 능력입니다. 일정 관리의 현실성, 프리프로덕션, 메인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유통 단계까지의 일정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가? 너무 낙관적인 일정은 오히려 감점 요인입니다. 인력 구성의 전문성, 감독, 작가, PD 등 핵심 인력의 이력은 이 프로젝트를 완수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가? 리스크 관리, 제작 지연, 캐스팅 불발, 심해 반려 등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한 플랜 B가 있는가? 행정적으로 볼 때 사업계획서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모호한 표현보다는 명확한 수치와 단계별 마일스톤을 제시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케팅 계획서 및 관련 업계 현황 분석 데이터로 설득하라. SNS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 입소문을 내겠다 수준의 마케팅 계획은 통하지 않습니다. STP 전략의 구체화, 타겟 오디언스, 타겟 아디언스가 누구인지, 그들이 주로 소비하는 플랫폼은 어디인지, 경쟁작 대비 우리 콘텐츠의 포지셔닝은 어디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객관적 시장 분석. 단순히 요즘 이런 장르가 뜹니다가 아니라
최근 3년간의 동종 장르 흥행 데이터, 관객 유저 추이, 유사, 콘텐츠의 매출 규모 등을 통계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배급 유통 전략 이미 확보된 유통 채널이 있다면 계약서나 MOU를 첨부하십시오. 없다면 구체적인 컨택 리스트와 진입 전략이 필요합니다. 평가위원들은 해당 분야 전문가들입니다. 업계 현황을 엉터리로 분석하거나 트렌드를 읽지 못하면 시장 조사가 안 된 아마추어로 낙인 찍힙니다. 제작비 산출 내역서 및 자금 조달 계획서 투명성이 생명이다. 이 부분은 금융기관이 가장 눈에 불을 켜고 보는 부분입니다. 산출 근거의 명확성 단순히 미술비 1억 원이라고 적으면 안 됩니다. 어떤 세트를 짓는데 자재비 얼마, 인건비 얼마 등 세부 내역 브레이크다운이 있어야 합니다. 표준 계약서에 따른 인건비 산정인지도 중요합니다. 매칭 펀드의 증빙 전체 제작비 중 자부담 비율은 얼마인지, 이미 확보된 투자는 얼마인지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자금 집행 스케줄 투자받은 돈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월별, 분기별 자금 소요 계획이 정확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기업이 실수를 범합니다. 예산을 부풀리거나 반대로 너무 줄여서 적어냅니다. 적정 제작비를 산출하는 것은 콘텐츠의 퀄리티를 담보하는 척도입니다. 매출 추정 자료 논리적인 소설을 써라. 미래의 매출을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추정치가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대박 나면 100억이 아니라 유사 장르, 어영화의 관객 수, 비영화의 VOD 매출, 시영화의 해외 판매액을 가중 평균했을 때 보수적으로 30억, 중도적으로 50억 예상이 가능하다는 식의 논리 구조가 필요합니다. 1차 시장 극장, 본방 등 외에 2차 시장 OTT, IP 라이선싱, 굿즈 등에 대한 매출 구조도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어야 가산점을 받습니다. 3. 금융기관을 움직이는 결정적 한방 법적 안정성과 문화산업 전문회사. 자,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칩시다. 콘텐츠진흥원의 평가도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은행이나 벤처캐피탈이 마지막 도장을 찍기 망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금 유용에 대한 우려와 정산의 불투명성입니다. 대부분의 콘텐츠 제작사는 영세하거나 하나의 법인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투자자는 내 돈이 이 프로젝트에만 온전히 쓰이길 원하는데 다른 프로젝트의 빚을 갚는데 쓰일까봐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인허가 행정 전문가로서 강력하게 추천하는 전략이 바로 문화산업 전문회사 문산사 SPC의 등록 및 운용입니다. 문화산업 전문회사란 특정 문화산업 프로젝트, 영화, 드라마, 공연 등을 위해 설립하는 명목형 주식회사입니다. 프로젝트가 끝나면 해산합니다. 왜 이것이 유리한가? 자금의 독립성 에스크로 문산사 명의의 계좌는 해당 프로젝트만을 위해 사용됩니다. 자산 관리 업무를 별도로 위탁해야 하므로 자금 유용이 법적으로 차단됩니다. 금융기관이 가장 선호하는 구조입니다. 세제, 혜택, 법인세법 등에 따른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어 투자자에게 더 많은 수익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권리 관계의 명확한 저작권, 판권, 계약 관계가 문산사로 귀속되므로 복잡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본 프로젝트는 투명한 자금 집행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라는 문구와 구체적인 설립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면 금융기관 담당자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 회사는 금융과 법을 아는구나. 내 돈이 안전하겠구나. 라는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설립 요건, 등록 절차, 자산관리자, 위탁계약, 정관 작성 등 복잡한 행정 절차와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일반 주식회사 설립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잘못 등록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4. 콘텐츠 기업의 서류 준비. 왜 전문가가 필요할까? 콘텐츠 창작자 여러분은 크리에이티브의 영역에 계신 분들입니다. 반면 가치평가와 투용자는 행정과 금융의 영역입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창작자 이 캐릭터의 서사가 감동적이다. 평가자 이 IP의 타겟 확장성이 높은가? 창작자 최고의 스태프를 모았다.
평가자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은데 고정비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이 바로 서류이며, 이 서류를 법적 행정적 요건에 맞게 그리고 금융 논리에 맞게 번역해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저작권 등록 및 권리 관계 설정, 각종 계약서 표준 계약서 준수 여부 검토 등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정행위입니다. 객관적인 제3자의 시각, 내 자식 같은 콘텐츠라 창작자는 단점을 보기 힘듭니다. 전문가는 평가자의 냉철한 시각으로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부각하는 논리를 만들어줍니다. 행정 절차의 완결성, 가치평가 신청부터 보완 요청 대응, 그리고 투용자 확정 후의 법인 설립 및 인허가까지 원스톱으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시간, 비용 절약, 창작에 쏟아야 할 에너지를 복잡한 서류와 씨름하는데 낭비하지 마십시오. 5. 마치며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습니다. 콘텐츠 가치평가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재무제표가 엉망이면 문전박대당했지만 이제는 콘텐츠의 힘으로 자금을 융통할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좁은 문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벤처캐피탈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갖춰진 서류와 투명한 운영, 계획, 문산사 설립 여부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자금난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사장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체계적인 준비, 법적 요건을 갖춘 서류, 그리고 전략적인 접근만이 여러분의 콘텐츠를 세상의 빛을 보게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와 서류 준비, 그리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등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여러분은 창작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복잡한 행정의 길은 전문가가 닦아놓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프로젝트 런칭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